이번 시간에는 이제 표면 거칠기 측정을 끝내고 이 값을 합격 불합격 판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를 마지막 단계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면 거칠기 측정하면은 그냥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값이 얼마인가 이거를 보는 건 이제 중요한데, 표면 거칠기는 다른 강호하고 다른 그 측정하고는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 그 평가하는 과정도 좀 복잡해요. 그걸 같이 좀 이해를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그냥 물어볼게. 자, 도면에 이렇게 지금 규제가 돼 있어. 그럼 이것은 컷오프 0.8, 기준 길이 5개로 평가 길이, 그리고 Rjet을 5.3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가공을 해라, 이런 뜻이죠. 근데 측정을 했더니 Rjet이 6.0이 나왔어. 이거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당연히 불합격이죠. 그죠? 5.3 하라고 그랬는데 6.0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합격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제품을 측정했더니 Rjet이 5.0이 나왔어. 이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당연히 합격이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오차가 공차보다 크면 불합격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제품이 이만한 제품이다. 이게 100이고 이게 60이야. 지금 이 면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컷오프를 0.8을 썼어요. 그 다음에 기준길이 5개 해가지고 평가 길이는 4mm를 측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100mm를 그 측정을 하는데 딸랑 그 중에 4mm를 측정을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판단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숙제는 어디를 할 거냐, 뭐 가운데를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구석을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게 면적이 넓으니까 한 군데 딸랑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합격 불합격 따지기가 좀 애매하니까 뭐 한 5군데 측정을 해야 되는 건지, 실제 측정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좀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불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이렇게 뭔가 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이쪽은 좀 뭔가 긁힌 자국도 있고 해서 이쪽은 피하고 측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ISO 규격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거칠기 측정의 지금 마지막 단계예요. 아까 그 무슨 복합 파라메타, 곡선 파라메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어떤 성능을 분석하고 뭐 연구하는 이런 거를 제외하고 도면에 의해서 가공품을 측정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지금 마지막 단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고민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표면거치기 측정 결과를 평가하는 규칙 그리고 그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공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 방법, 측정 결과 평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ISO 4288에서 이 표면거칠기를 어떻게 표면을 어떻게 검사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먼저 육안으로 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거칠기를 측정을 직접 할 게 아니고 일단 그 제품의 표면을 육안으로 봐서 거기에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그거는 표면거칠기 측정하지 말고 그냥 육안검사에서 걸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긁혔다 아니면 찍혔다 아니면 재료에 뭐 기공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표면거칠기 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여기 기공이 약간 보이는데 이거를 측정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그건 육안검사로 걸러내라는 거예요. 즉 표면거칠기는 정상적으로 가공에 의해서 나타난 거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눈으로 봐서 이제 걸러낼 거 걸러내고 이건 눈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검사를 하는데 거칠기 시편을 이용해서 촉각 및 시각으로 비교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표면거칠기 표준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도 이 시편이 있어요. 이 시편을 보면 여기에 RA 1.6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 1.6, 0.8 있어가지고 여기는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보면 얼마나 거칠거칠한 느낌이 오겠죠. 그러면 만약에 표면거칠기가 RA가 뭐 1.5 이렇게 규제가 됐다면 이 1.6 표준시편을 이렇게 긁어보고 또 제품을 이렇게 긁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긁어보면 이 느낌이 와. 우리 그 오감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보면 아, 이 표준시편에 비해서 이 제품이 상당히 거칠어. 불합격.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보니까 표준시편은 이거 좀 거칠거칠하게 느껴지는데 이 제품은 전혀 안 느껴지네? 그러면 합격.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기준시편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아, 도저히 난 이건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 라고 했을 때 측정기 가서 측정을 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측정하는 사람들이 감각이 이게 기능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많이 했는데 요새는 사실 그게 좀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죠. 어떤 시비가 붙었을 때 그냥 내가 감으로 했는데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육안으로 어떤 긁힘이나 뭐 찍힘이나 기공이나 이런 거 있는 거 걸러내고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는 반드시 측정기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측정기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는 것은 육안검사에서 걸러내고 육안검사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기준시편하고 비교평가를 하고
비교평가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측정을 하자. 이제 이런 단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이 넓은 면적에 대해서 한 번 측정을 해가지고 그냥 합격, 불합격 이렇게 판단하기는 애매하다. 그래서 표면가치 이렇게 평가 규칙이 있어요. 평가 규칙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표면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값을 넘어서는, 이제 오차가 규격값을 넘어서면 무조건 이거는 불합격이다.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면에 어디를 측정하더라도 그 공차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맥스 룰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측정값도 규정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맥스 룰이에요. 그리고 이 맥스 룰을 이용해서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맥스라는 이 기호를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맥스라는 기호가 따로 없으면 16% 룰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측정값 중에서 규정값을 초과하는 것이 16%를 넘지 않으면 합격으로 간주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 면에서 100군데를 측정해 가지고 이 100군데 측정한 값 중에 16개는 불량이더라도 이 제품은 합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표면 전체가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다. 그런데 기능으로 보면 16% 정도는 불량이 나도 전체 기능에는 이상이 없다 라고 간주를 한 거예요. 그럼 16%는 뭐냐? 왜 하필이면 16%냐? 이런 여러분 궁금증 가지실 텐데요. 여러분 통계 처리 시간에 정규분포 배웠죠? 그죠? 정규분포 배울 때 뭐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했을 거예요. 그죠? 1시그마일 때가 이게 84%예요. 1시그마일 때가 이게 84%이기 때문에 요 벗어나는 값, 요게 16%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6%를 적용을 한 거예요. 초과값이 16%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으로 간주를 한다. 그런데 그러면 측정할 때마다 이게 뭐 100군데씩을 측정한다, 이러면 또 이거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16% 룰을 적용할 때 어떤 과정으로 평가를 해라라는 이제 절차를 또 명시를 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16% 룰을 적용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이 있어. 어디를 측정하든 한 군데를 딱 측정을 했어. 측정을 했더니 예를 들면 RZ이 10이었는데 첫 번째 딱 측정을 했더니 70% 이하에 들어왔어. 예를 들면 첫 번째 측정한 값이 6마이크로메타였다. 그러면 이건 공짜에 70% 이내죠. 그럼 이 제품은 그냥 무조건 합격시키라는 거예요.
검사할 거 없이. 그러니까 아주 잘 가공됐다는 것은 나머지도 다 잘 가공됐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0%는 넘었는데 여기가 8마이크로메타가 나왔어. 그러면 7은 넘었지만 10 이내니까 합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측정했더니 여기도 8마이크로메타가 나왔어. 세 번째 측정했더니 여기 7마이크로메타가 나왔어. 이렇게 첫 세 개의 측정값이 모두 규정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때 이제 합격시키라는 거예요. 처음에 세 번째 딱 측정했는데 세 군데 측정한 값이 다 공차 이내다. 그럼 합격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군데를 측정했는데, 예를 들면 두 군데는 합격을 했는데 여기 했더니 요거는 11마이크로메타가 나왔어. 그럼 요거는 불량이죠. 불량. 세 번째 거. 근데 이따는 바로 불량 처리하지 말고 세 군데를 더 측정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군데를 더 측정해서 첫 번째 6개 측정값 중에서 한 개만 공차를 벗어났을 때, 이때는 합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개 중에서 한 개가 14%예요. 100개 중에서 16개가 14%고 6개 중에서 한 개가 14%예요. 그래서 16% 룰을 적용하면 6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공차를 벗어나도 합격을 시켜라, 이런 얘기고요. 근데 6군데를 측정했더니 두 군데가 불합격이 나와. 그럼 이건 불합격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불합격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나머지 6군데를 더 측정해봐. 그럼 총 12군데에서 2개. 그럼 이것도 60%죠. 이러면 또 합격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는데 그럼 또 예를 들어서 12개 측정했는데 규격을 초과하는 게 3개가 나왔어. 그러면 또 6개 더 측정해보고 이게 끝이 없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서로 약속을 해서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보고 그래도 불량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는 12개 이상의 측정값을 취해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24번 측정한 값 중에서 4개가 불합격이다. 그래도 이건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거냐 말 거냐는 또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측정한 값이 규격값의 70% 이내면 합격, 세 군데 측정한 것이 연속적으로 합격이면 합격, 6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불량이면 그것까지는 합격을 기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요게 그 16% 룰을 적용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기준이에요. 맥스룰이라는 것은 그냥 볼 거 없어. 하나라도 불량이면 그냥 불합격.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사실 아주 간단한 건데 요거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실습할 때 이제 요 규칙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6군데는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ISO 규격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이렇게 쓰냐, 이렇게 안 쓰는 데가 더 많아요. 그 회사 나름대로 어떤 규정을 정해서 쓰는데, 어떤 데는 이 내용을 알지만 효율성을 따져서 규정을 따로 만든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이런 것 자체를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측정처럼 규격 벗어났으니까 불합격이지 이렇게 판단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게 되면 이런 것을 기반으로 뭔가 사내의 그런 검사 표준을 정리를 해야 될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맥스 룰을 적용을 해라.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맥스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맥스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6% 룰을 적용을 해라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봐봐요. 이게 도면인데 여기 요게 표면 거칠기 규제 한 개 나오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요거 무슨 뜻이에요? 요거 여기에는 여러분 잘 안 보이나 보네요. 좀 크게 그려볼게요. 내가 이렇게 돼 있어. 3 턴드, 그 다음에 all around 표시가 돼 있고, RZ 8 맥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려면 먼저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제거 가공을 해라. 그죠? 요거 제거 가공을 하라는 뜻이죠, 요거. 그죠? 제거 가공을 하는데 선반 가공해라. 턴드. 그죠? 그리고 가공 여유 3mm 남겨놔라. 그 다음에 RZ을 3.7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가공을 해라. 그죠? 그런데 컷오프는 얼마로 해라? 아무 얘기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0.8을 적용을 하라는 얘기죠. 아무다 C를. 근데 기준 길이는 몇 개를 해라? 8개를 해라. 그러면 평가 길이가 몇 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0.8 곱하기 8 하니까 ln 요거는 8, 8, 64, 6.4mm가 되는 거죠. 6.4mm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정보가 있어요? 요거 맥스 룰을 이용해서 평가해라. 맥스 룰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RZ가 3.7이 넘어가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무조건 불합격이다, 그런 뜻이죠.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요 표시가 있어요. 요 표시. 전 둘레에 적용을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측정을 하고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1학기 때는 그냥 쭉 긁어서 뭐 마우스로 띡띡 누르니까 값이 착착착 변하고 해가지고 아 표면과치기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엄청 편했죠. 그죠? 그냥 눌러놓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뭐 어차피 뭐 네가 하나 내가 하나 기계하는 거 똑같을 테니까 그냥 그거 값 가지고 다 같이 레포트 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고, 그 컷오프에 따라서 바뀌는지를 느끼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측정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쭉 한번 측정을 해봐야죠. 한번 쭉 측정을 했더니 얘가 2.5가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품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얘는 3.7 곱하기 0.7 하면 얼마 나와요? 2.5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합격이야. 한번 딱 측정해보고 얘는 그냥 합격이야. 그런데 측정을 했더니 이번에는 3.0도 나오고 2.9도 나오고 그 다음에 3.5도 나오고. 근데 세 번을 다 했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측정을 했더니 어쨌든 다 값을 안 넘었어. 그러면 얘도 합격이에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는 3.0이 나와서 좋았는데 두 번째도 2.9가 나와서 좋았는데 아유 세 번째를 하는데 3.8이 나왔네? 그럼 얘가 지금 교육값을 초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4, 5, 6 계속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뭐 3.5, 3.5, 3.2 이렇게 나왔으면 요거 하나가 불량이라 하더라도 얘는 합격이 되는 거고, 만약에 불량 난 곳이 하나가 더 있어, 얘가 3.2가 아니라 3.9야. 그럼 얘도 불량이죠. 그럼 얘도 불량이야. 그럼 6개 중에서 2개가 불량이 났으니까 이거는 불합격 처리를 할 건지 6번을 더 측정을 해볼 건지 또 이거를 이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격 불합격을 이제 여러분들이 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표면거칠기 필터의 개념부터 뭐 컷오프, 평가 길이, 그 다음에 파라메타, 도면 해석, 측정해서 평가까지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곡선 파라메타, 복합 파라메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만 남은 거고, 검사라는 개념으로 해서는 이제 과정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오늘 3시간 동안 이제 요 과정을 단계별로 이제 파라메타, 도면 해석, 평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 한 거 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오늘 다 이해가 안 갔더라도 이제 실습을 하면서 직접 적용을 하다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X, Z 우리는 2차원 단면 곡선을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는 거였죠. 표면거칠기를. 그런데
계속 이제 제품을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할 때 이제 3D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접촉식에서도 Y축을 구동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3D를 측정을 하지만 또 비접촉을 이용해서 3D를 많이 측정을 해요. 표면 거칠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점점 3D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파라메타 이런 것도 2D 곡선에서 파라메타하고 3D 곡선에서 파라메타는 개념이 조금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표면 거칠기 표시, 표면 거칠기라는 도시 기호부터 좀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할 때는 이렇게만 했잖아요. 근데 요 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조금 지나면 여기에 이런 표시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표면 거칠기 가공하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위에 요거 붙은 건 뭐지?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기호인데 여기에 이런 평면도 같은 기호가 또 붙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내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 무슨 의미 같아요? 그렇죠? 요 표시는 2차원 표면 거칠기 규제하는 거다. 요 표시는 3차원 표면 거칠기 규제하는 거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냥 뭐 직접 이건 아니지만 진직도 평면도 이렇게 보면 개념이 비슷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그 표면 거칠기 규제 기호에 요런 기호가 붙은 걸 보면 아, 요거는 2차원이구나 3차원이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시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맥스룰, 요거를 평가하는, 적용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변경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변경이 있을 거다 라는 거를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거 완전히 변경이 돼서 또 도면의 규제를 할 때가 되면 아마 내년에 그 통합측정 시스템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오늘 3시간 수업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예, 다 잘 이해를 하셨죠? 예, 잘 이해를 하신 걸로 보고 오늘 수업 요걸로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